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 김길선 기자님을 모시고 현재 북한 내부의 현실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기자님 이렇게 웅달 책방에 정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아이 뭐 네, 오늘도 많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힘껏 하죠. 네. 북한 매체에서는 김주애를 최근 향도, 길을 비추는 사람, 길잡이, 그다음에 위대한 샛별 여장군 같은 김정은의 후계자를 암시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딸이고 이렇게 10대의 소녀인 김주애가 후계자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분명히 합시다. 출처가 어디서 나왔어요? 요거는 그 이제 뉴스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인 거죠. 대한민국 뉴스에 나왔어요? 노동신문에 나온 걸로 제가 아니요. 알고 아닌가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 이게 그럼 또 이게 정확한 보도가 아니군요, 이게. 사랑하는 자제분. 자제분. 예, 이렇게 나왔지. 네. 향도 위대한 샛별 여장군 이런 말은 등장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 정확히 체크하세요. 아, 그렇군요. 이게 또 그냥 받아다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이 가짜 뉴스가 됐어요. 저는 이런 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노동신문, 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김일성 족속이 일일 지시문이고 네. 노동당이 일일 지령서예요. 네. 이 모든 데 나온 데 보면 김주애를 향도, 김주애에게 향도라든가 위대한 샛별 여장군이라고 그런 거 붙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한 번도 없군요. 네.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제분은 몇 번 있었어요. 그럼 사랑하는 자제분만 나왔다. 네. 그거는 후계자를 암시하는 단어는 아니지 않나요, 기자님? 김정은이가 제 새끼 곱다고 굴고 다니까 옆에서 아참 하는 것들이 네. 글 쓰는 것들이 김정은을 더 신나게 해주고 권위도 지켜줘야 되니까 그 새끼를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도 매번 붙인 거 아닙니다. 기껏이야 여태까지 나온 거 다섯 손가락에도 안 들어갈걸요? 그러면은 그 몇 번 안 한 거네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제분도. 그 몇 번 안 하고 따라 나오긴 나오는데 그저 자제분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나오지 향도 이거 마음대로 못 붙입니다. 북한에서는 수령 후계자로 추대돼야 붙이는 단어예요. 네. 샛별 여장군 이것도 마음대로 못 붙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북한의 소위 주체혁명여우라는 망상적 야망에 그 사회인으로서 성인으로서 기여했을 때 여장군이란 말을 붙여요. 항일의 여장군 김정숙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붙였다는 이거는 굉장히 이 북한 언론 분석한 데서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도 이거를 우리나라 제가 이제 그 어떤 인터뷰어 분께서 이 검증된 얘기라고 하신 것도 있고 저도 한국 뉴스 보다가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얘기 드렸는데 팩트 체크가 일단 필요하다. 아니다. 제가 꾸준히 매일 북한은 제가 늘 어디서든 얘기하는데 노동신문만 보면 다 나와요. 노동신문이 책탑이고 노동신문의 기사 내용으로 모든 출판 보도물이 움직여요. 그래서 노동신문의 수령이 일일 지시문이고 노동당이 일일 지령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러면은 뭐 이거는 지금 뭐 김주애 후계자다 이게 아예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후계자 아무렇게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후계자도 나름 징표가 있어요. 북한에도 세습 후계자도 세습 공산 후계자도 김주애는 여기서 나이대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업적의 측면에서 보나 어느 것 하나도 속하지 않아요. 저 김일성 적석 체제의 선대 독재자 초대 독재자 김일성은 후계자의 징표를 딱 밝혔어요. 어떻게 뭐라고 밝혔어요? 후계자의 징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지 옆에서 즉 수령 옆에서 수령의 혁명 사업을 보좌해서 인민과 모든 게 혁명이 인정하는 공로를 세운 네편네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혈통이에요. 그게 첫째예요. 네, 혈통. 네, 둘째가 뭔지 알아요? 둘째는 뭐 실제 공을 뭐 세우는. 국내에서. 북한 국내에서 인민들 속에서 살아면서 인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대학 다 졸업한 해외에 나가보지 않은
내 새끼 자식만 될 수 있다. 이게 둘째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네. 김일성이가 내가 알아듣기 쉽게 지금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쵸. 국내에서 외국의 물을 먹지 않고 국내에서 인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 성장한 내 빗줄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둘째가. 네, 그죠. 북한을 알아야 된다. 실제 네. 거기서 살면서 주민들을. 네. 외부 세계에 나갔다 들어온 건 뭐 쓴다는 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외부 세계에 나가면 사상이 변할 수 있고 정서가 변할 수 있고 외부 세계들에서 손때를 묻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유의 맛을 봤을 테니까. 네, 그리고 저게 어느 한 국가의 독재자의 새끼고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안다면 국제사회의 모든 유관국들이 매수, 타락 여기에 손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공적이. 그게 두 번째 징표예요. 네. 세 번째 징표가 뭔지 알아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령 옆에서 네. 수령을 보좌하면서 네. 당과 인민이 인정하는 업적을 세운 내 새끼만이 될 수 있다고 딱 그랬어요. 김주혜가 그런 나이예요 지금? 그런 나이 전혀 아니죠. 아니죠. 수령 옆에서 수령을 보좌한다는 건 사회인이란 소리예요. 그쵸. 맞아요. 혈통 문제, 환경 문제, 네. 업종 문제 이 세 가지를 김일성은 1972년 4월에 네.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하면서 이것이 만년되게 지켜야 할 후계자 징표다. 그렇게 놨어요. 이거는 그 시기에 북한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럼 김일성의 유훈이니까 이거는 뭐 불변의 그건 거예요. 근데 이게 김정일 때부터 망쳐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김정은은 사실 유학파 출신이지 않습니까? 김정일이는 유학파가 아닌데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이 장자로서 네. 북한 내에서 동창 집단과 함께 유치원 때부터 다녔고 해외에 나가지 않았고 공부하러 나간 적이 없어요. 셋째,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60년대 1960년대 초에 당중앙위원회에 들어가서 김일성의 주체의 문학예술 건설 노선을 받들어서 뭐 불멸의 4대 가국이요 5대 가국이요 혁명영화요 하면서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세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후계자로 책정됐어요. 그쵸. 실제로 보좌를 했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애미가 분명히 있어요. 학력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일한 경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김정일이가 말하자면 김일성이 수립한 후계자의 3대 징표를 김정일이 다 말아먹었어요. 김정일이 그걸 말아먹었군요. 어떻게 말아먹었는가? 일절 자기 와이프를 공개 안 했어요. 그죠. 명확해야 되는데. 네. 김일성은 첫째 초 김종숙, 둘째 초 김성애 딱 썼거든요. 네. 김정일이는 전체 북한 주민사회가 결혼한 줄도 몰랐어요. 정말요? 돼지는 나이까지. 정말요? 그걸 발표를 안 한 거예요? 부인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은이가 정남이를 소슴없이 죽일 수 있은 것도 공개 안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얘 같은 형이다 이걸 모르니까. 네, 북한 주민사회가 모르니까. 그러나 김정일이가 격까지 김평일 제 이복 동생을 제거하지 못한 건 얘 경력과 모든 김일성의 새끼라는 게 북한 주민사회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한 거예요. 골몇 번 죽이고 싶은 것도. 다 아니까 얘를 죽이면 이제 네. 피도 눈물도 없다. 그하면 형제간에 곤자를 넣고 그쵸. 살육전이 벌어진 게 이게 이미지 타격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나 정은이가 정남이를 저 말레이시아에서 제거할 수 있었던 건 북한 주민사회 정남이를 몰라요. 일단.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알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몰랐군요. 김정은이도 몰랐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이게 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김정남이를 암살한 다음에 네. 뭐라고 공포했는지 알아요? 글쎄요. 이걸 뭐 형이라고는 하진 않고 지금 민족 남조선 놈들과 적대 세력들이 우리 인민 김철이란 우리 인민을 어디서 살해된 것을 자기네한테 덮어씌운다고 공개를 했어요. 남한이 그냥 죄 없는 그 형도 아니고 인민을 그냥 살해하고 자기들한테 덮어씌운다. 북한 국적의 인민 김철이를 죽였다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북한 주민사회도 공포 못하고 대외 창구를 통해서만 그렇게 한 거예요. 모르니까 북한 이해가 주민들이. 가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뭐 김정은도 지금 이 원칙이 깨졌는데 지금 김주애는 그보다 이제 더 깨진 거잖아요. 김주애를 왜 데리고 다니는가 여기서부터 문제죠. 그쵸. 외로워서 데리고 다녀. 저게 애송이라니까. 애송이라서 외로워서. 왜냐하면 김일성, 네. 김정일 3대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왔는데 김일성은 자기 항일에 동창도 있었고 빨치산을 한 전우도 있었고 동년배들이 다 개국공신, 송골공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쵸. 저 체제 수립한 데서.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의 주위에는 항상 동년배들이 같이 나라를 세우고 같이 공동으로 파괴해 왔어요. 그쵸. 네. 동지들이 많은 거죠 네. 주변에. 김정일 국내에서 살아다니까 유치원 때 중학교 대학 때 다 다니면서 또 당중앙위원회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동창 무리가 있은 것이에요. 후계 체제 수립에 개국 공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동년배인. 그쵸. 맞죠. 그쵸. 우리 저 동방애송이 김정은에게는 이게 전무합니다. 스위스 유학 갔다고 들었는데. 유학 갔다는 거 북한 주민 누구도 몰라요.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냥 조용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아니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랬다고 얼떨결에 후계자가 됐는데. 굽사하다나니까 김정일이가 자기가 네. 그렇게 빨리 돼줄 줄 몰랐지. 그러면은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동년배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동년배란 친구 게.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까운 게 여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김여정. 신현. 자기가 외로우니까 늘 자기보다 10살, 15살 이상의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성에 의해서 간택돼서 김정일이 손때를 묻힌 북한이 자기가 키우지 않은 기득권성이 딱 있다니까 얘가 외로웠던 거예요. 이게 또 정치로 보니까 이해가 정치가 되네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세력은 자기 손으로 키워야 되는데 얘는 이 공간이 없어요. 그쵸. 그냥 아빠가 물려준 뭐 공신들이니까. 그래서 굽사하다 나니까 원래 세습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수령족속은 신의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외로워서 개 손목을 잡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퉁쳐보면 돼요. 그렇군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이, 그렇죠.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면 억년가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죠. 비정상으로 파야 보인다. 기자님, 그럼 김정은이 초기에 공호부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도 주변에 이제 그런 권력을 이제 자기 손으로 뽑기 위해서 이제 쳐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그게 아닌가요? 정은이는 네. 경력이 없이 네. 정말 그 김정일이 죽기 몇 달 전에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북한 노동당 무슨 정치국 회의인지 무슨 회의할 때도 김정은이는 후계자라면 김정일이하고 주석단에 앉아야 돼요. 그쵸. 근데 후계자니까. 주석단에 못 앉고 밑에 앉았댔어요. 그때 너 당에 들어와서 이젠 일 좀 해라 하고 개단한들 수령 새끼니까 제일 앞줄에 앉힌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군요. 김정일이는 김일성 후계자로 내정된 다음에는 김일성하고 똑같이 주석단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굽사할 때까지 얘 후계자 내정 생각이 없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장성택을 그렇게 왜 죽였는가? 그죠. 자기가 세운 위신, 권위가 없다는 것. 둘째, 네. 자기가 키운 가신무리가 없다는 것. 그렇죠. 여기에 장성택이 김일성, 김정일이 죽다 나니까 김일성 족속의 가문에서 뭐 며느리로 들어갔던 싸이로 들어갔던 북한 주민사회에 제일 이름난 게 장성택이밖에 없었어요. 김정은이 이제 집권하자마자 그때 당시에 그죠. 장성택이가 김경희가 결혼해서부터 60년대 했는데 쭉 오면서 어쨌든 장성택이가 김일성이 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에. 그쵸. 근데 장성택이도 사람인지라 네. 김일성 사이로서 김정일 사이로서 북이 용안은 누렸지만은 네. 늘 괘씸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굽히고 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네 북이지 그 집안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때문에 장성택이하고 김경희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별거 생활에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근데 장성택이가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까지 무수한데 굽사하다니까 김정은 자체를 애송이로 본 거예요. 쟤는 뭐 후계자도 아니었고. 후계자도 아니었는데 되긴 된데 저놈은 나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거 딱 있었던 거예요. 그쵸. 맞아요. 권위도 없고 가신도 없고 네. 권력도 없으니까. 내가 어차피 나를 등에 업지 않고는 내가 너를 서포트하지 않으면 너는 못 산다. 장성택이는 충분히 인성적으로 봐도 쉽게 그 길로 갈 사람이에요. 이게 인자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확고히 서는 거는 네. 전 사회에 일순간에 공포를 쏟아놓고 자기 나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그 김일성 김정일이 누렸던 독자적 파워를 독보적인 파워를 순간에 기강을 잡고 행사하는 게 장성택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런 거군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때 신문 기사 보면 장성택이 막 이렇게 주머니 손 놓고 있는 거 있어요. 김정은 앞에 있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했는데 항상 김정은을 좀 내려다봤던 거예요. 애송이로 봤던 거군요. 김일성 김정일을 그만큼 섬기고 내가 진짜 형이 다 주고 김일성 족속 수라에 뭐 이렇게 하여튼 김일성 김정일이는 묘해요. 손에 무관 주민들의 피를 묻히는 건 장성택이 다 시켰어요. 북한 당중앙위원회 행정부 부장이라는 건요 사람잡이하는 부서예요. 거기에 공개경찰, 비밀경찰이 행정적으로 소속돼 있어요. 욕먹을 건 다 장성택이 시킨 거군요. 그 다 시키고 그다음엔 항상 우습게 보고 인정을 안 해줬군요. 인정은 했는데 늘 내려다보죠. 새끼 대학 때부터 놀기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글쟁이 출신이고 손풍금을 잘 치고 웃기는 소리 잘하고 너무 외롭던 경위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나는 종합대학 출신입니다. 장성택, 김경희 다 종합대학 출신입니다. 우리 선배지만은 뭐 그렇게 들은 거예요. 어쨌든 흘러온 광경이 그렇다니까 장성택이를 잡으면 순간 북한 기득권 중에서 장성택이가 있어야 정은이가 이 정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또 올라가고 미천도 없고 동창도 없고 자기가 키운 어떤 기구도 없는 김정은이는 분명히 장성택이한테 의존할 것이다. 이게 북한 기득권에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성택이 처형되고 나니까 야 이거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북한 기득권을 순간에 잡았죠. 그리고 장성택을 처형할 수 있는 건 김정희가 딱 뒤에 있었던 거예요. 김일성의 딸이고 김정일의 누이 동생인 김경희는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급사한 이후에 나자 김경희가 나다 이랬어요. 그리고 급사하면서 김정일의 유훈 집행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또 내막이 있군요. 그리고 김정은이를 내가 세워라. 김정희가 사인을 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장성택을 못 죽여요. 동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독재자 김일성의 딸로서 망고의 악인이고 독재자인 김정일의 누이 동생으로서 얘는 인간적인 정서보다도 육을 택한 거예요. 이거를.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하고도 별것도 했었고. 별것도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군요. 이게 흘러온 역사예요. 이게 저 겉핥기식으로 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모르는 것도 정상이에요. 저 비밀 대국이니까. 맞아요. 오늘 이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자님 그러면은 김여정 같은 경우는 김일성의 유언에 따르면 혈통. 그다음에 그 해외 유학 안 갔죠 아마 김여정 갔나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아예 그냥 가든 안 가든 관심. 그 레벨이 안 된다. 후계자 어차피 얘는 공식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썼던지 간에 얘는 김정은이를 유일하게 끝까지 운명을 함께하고 단두대도 함께 올라갈 운명을 가진 김정은의 노복이고 수복이고 혈족이에요. 어떤 타이틀을 썼든지 간에 김정은이가 믿을 것도 여정이밖에 없고 여정이가 믿을 것도 정은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쫙
본질적으로 얘기합시다. 네. 그냥 뭐 노복일 뿐이다. 혈통 노복, 음.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인간관계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자님 김주애도 아니고 김여정도 택도 없고 하면은 지금 김정은 뭐 건강 안 좋다고 하는데 후계자는 뭐 누가 되는 건가요? 김정은이 건강 안 좋다는 거는 네. 북한 밖에서 그래서 가십거리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떠드는 거고 그렇군요. 애도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 이상설이에요. 우리는 네.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에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모든 사람은 세상에 나서부터 건강 이상설이에요. 붙이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어느 직립보행하면서 떠들 거 다 떠들면 다니지 않아요. 그저 그 펀펀히 다니는 놈을 자꾸 건강 이상설이라고 하는 거 나는 듣기가 좋아요. 조주 같아서. 네. 죽어서 좋겠어. 네, 그것도 덜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듣긴 좋은데 김정은이가 건강 이상설 있다고 해서 그 대체로 뭐 장기 독재자들이 건강 이상설을 혹처럼 달고 다녔다는 걸 생각하면 이 애송이한테 건강 이상설 부득부득 자꾸만 놀이 부를 필요가 없어요.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현실성이고. 현실적으로 뭐 이제 그 정도 아니다 건강이. 그건 누구도 모르지요. 그 정도냐 이 정도냐. 네.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직립보행은 하잖아요. 그쵸. 소리도 치잖아요. 맞아요. 배도 타잖아요. 할 거는 사거리도 다 합니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또 듣고 보니까. 말까지 타는데 백두산에 가서 뭐 칼바람 맞으면 백마 행군까지 한 놈인데 그건 뭐 하도 그 북한을 너무 모르니까 자꾸만 뭐 조금 며칠만 안 보여도 죽었다. 어젯밤 몇 시 몇 분에 이거 이럴 땐 난 야 저걸 어떻게 주워담나. 북한은요. 네. 북한 언론만 정확히 분석해도 김정은의 생사는 손금보듯이에요. 저체제 본질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신문이 중요하다. 그게 김일성 적석의 일일치 신문이고 노동당의 일일지령서예요. 네. 그래서 북한 전체 인민이 하루 일과의 시작은 아침 노동신문 독보로부터 시작돼요. 그렇군요. 이걸 안 하고는 일과를 들을 못 가요. 네. 그럼 제가 김길성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명확해졌어요. 김주애는 후계자로 공표받은 적이 없다. 공표된 적도 없고 그 레벨이 안 된다. 이제 10살 난 애를 놓고 지금부터 입방아 찍는 거 네. 북한 애들 사도 할 말이 없어서 막 하는 걸로 보고 나는 이런데 1초도 시간을 투하하고 싶지 않아요.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그러면은 김정은 주변에는 보니까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신들이 없어서 그런지 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김주애, 김여정, 현송월, 이설주, 뭐 친형 김정철도 최근에 보이지 않고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저희가 보면 무슨 이렇게 장군, 이렇게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여성이 좀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애송이니까 그래요. 애송이니까. 잘할 때부터 숨겨져서 길렀고 네. 길러줬고 기껏 보는 게 옆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케어해주는 여자들이 또 많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아이 때부터 잘할 때는 유모구모 다 여자 아니에요. 맞죠. 여자죠. 어머니. 그 어머니하고 일찍이 갈라섰고 그러니까 모성이가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성월이요 김여정 뭐 협부치가 돼서 그렇다 치고 또 최선이요 이렇게 해서 붙어 다니는데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는 이건 좀 정리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꼴 사나운 거예요. 그렇군요. 기자님이 정말 큰 얘기 해주셨는데 저 2부에 이어서 중국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